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유전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유전 얘기하려면 DNA 얘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포 내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자,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포들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우리 왜 간기 때 S기에 해당했던 부분에서 DNA 복제가 이루어져야 했었죠. 그래서 지금 16장부터는 주로 DNA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20장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DNA에 대해서 어떻게 복제가 되고 실제로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D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생물이라고 하면 DNA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전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 생각이 오래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지식이 알려진 것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리피스라고 했던 사람이 1928년도에 진행했던 그 실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병을 유발시키는 균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 때 룰이 있는데요. 앞에는 그 균이 유발시킬 수 있는 질병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균 같은 경우에는 폐렴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앞에 폐렴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균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유호 명칭은 뭐냐면 이 균의 생김새가 어떠냐. 쌍구균 같은 경우에는 생겨있는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쌍구균이라고 하고요. 뭐 뉴스나 이런 뭐 보건당국에 의하면 뭐 이런 보도 같은 거 보시면 뭐 무슨 균은 구균이다. 이런 것도 보셨을 거고 간균이다. 이런 것도 보셨을 거고 포도상 구균이다.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그거 전부 다 균의 형태를 가지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구균이면 구형, 간균이면 막대기 형태를 간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도상 구균이면 구균인데 균이 번식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포도송이 맺히듯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포도상 구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폐렴 쌍구균이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 자체가 생겨 있는 것이 구 두 개. 이게 지금 세포 하나거든요. 세포 하나가 약간 땅콩 모양 같이 생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폐렴 쌍구균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서 한 놈은 이렇게 그냥 쌍구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겉부분이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 피막에 감싸여져 있습니다. 우리 원핵세포 얘기를 할 때요. 펩티도 글라이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벽이 있고 그 겉부분에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 캡슐로 둘러싸여 있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아래쪽 유형 같은 경우는 그 다당류 캡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형태는 캡슐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 겉부분이 스무스하다라고 해서 S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쪽에 있는 형태는 그 캡슐, 다당류 캡슐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겉부분이 매끈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러프하다라고 해서 러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폐렴 쌍구균 두 종류가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기작이 조금 다른데요. 두 놈 다 같은 종이라서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서 폐렴 쌍구균으로 분류는 하는데 이건 지금 박테리아니까 단세포 원핵생물이잖아요. 단세포 원핵생물이 세포벽이나 캡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균들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몸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냐 병원균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냥 병 걸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발달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병을 유발시키는 균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 균에 대한 공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R형균 같은 경우에는 겉부분에 발달되어 있는 캡슐이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역계가 이겨요. 그래서 이러한 R형균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면역계의 작용에 의해서 이 아령균 같은 경우는 병을 유발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아령균을 가리켜서 우리는 병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균이야, 병의 원인이 되지 못하는 균이야, 비병원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S형균의 균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 몸에 있는 똘똘한 면역계가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S형균이 가지고 있는 저 다당류 캡슐 때문에 나 이 공격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형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몸에 살아남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S형균 같은 균은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병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피스가 이 실험을 했던 건 사실은 이 폐렴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려고 했던 실험이거든요. 근데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뒤에 가면 면역계에서 배우실 텐데 어떤 균이 내 몸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내 면역계도 얘를 처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조금 지연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방어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균이 들어오면 나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나?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균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의 저항력은 상당히 커지게 돼 있거든요. 백신이라고 하는 장치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게 말이 좀 웃긴데 예방한답시고 내 몸에 일부러 그 균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균을 내 몸에 보내줘서 요런 균이 네 몸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방어 시스템을 준비해 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이야 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예방하고자 하는 그 질병의 균을 미리 한번 넣어주는 거. 그러면 이 폐렴에 대한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폐렴균을 넣어주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잘못해서 여러분들 백신 맞고 주의사항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예방주사 맞으신 날은 피로한 활동을 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면역계가 굉장히 피로에 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한다고 백신 맞았다가 그날 좀 과도한 운동을 하신다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축구했다, 농구했다 그러면 백신 맞았는데 그 길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날은 무조건 푹 쉬셔야 돼요. 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야라고 하는 것이 균을 넣는 작용인 거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폐렴균을 넣을 건데 백신을 맞아서 병에 안 걸릴 거면 이왕이면 요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병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으로 썼을 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R형은 병의 원인이 되고 R형은 병의 원인이 되지 않고 S형은 병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피스가 실험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폐렴 쌍구균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그리피스는 사람한테 놔볼 수는 없으니까 포유류의 대표 선수인 쥐에다가 주사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S형균을 주사를 했더니 우리 쥐가 죽었어요. 그러면 얘는 폐렴을 유발시키는구나. 그런데 R형균을 주사했더니만 우리 쥐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R형균은 폐렴을 유발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백신으로 쓸 세포는 R형균을 썼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근데 문제는 얘는 병을 유발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백신으로서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S형균을 쓰려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요. 그래서 S형균을 백신으로 쓸 때 열 처리를 해버리면 얘가 죽을 테니까 열 처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S형균을 열 처리를 해가지고 쥐한테 주사를 해봤더니 쥐가 살아남아요. 그럼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다. S형균을 열 처리해가지고 백신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백신이요 용량이 있잖아요. 백신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일정 양의 세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보하고 있는 S형균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얘하고 같은 종이니까 독성은 S형균 가지고 만들고 근데 얘 죽여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양적인 확보는 R형으로 하자라고 해서 마지막 점검으로 뭘 해본 거냐면 열 처리해가지고 죽어있는 S균 쓸 거고요. 대신 S형균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하더라도 그 독성은 유지를 하는 거니까 백신으로서의 역할은 얘가 해주면 되는 거고 기준치에 되는 양은 살아있는 R형균을 이용해서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백신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열 처리한 S형균하고 살아있는 R형균을 쥐한테 주사를 했더니만 완전 어이없게 얘가 죽어버린 거죠.